And so and hopefully we'll be done with this test. Somebody else had some tan pants yesterday. Later and later. 잘 먹겠습니다. 퇴근했어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이 영상이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밤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5시에 퇴근하자마자 밥 먹고 6시부터 거의 6시간 동안 데이터 강의를 듣고 있어요. 제가 코드를 안 짠 지 꽤 돼가지고 좀 많이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데이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졸려요. 제가 요즘 되게 일찍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너무 졸린 상태고 제 목표는 1시 전에 자가지고 6시에 딱 맞춰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부를 마감하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이고요. 저는 이제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자. 사람 하나도 없네. 회사에 진짜 아무도 없어요. 공부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덥다. 지금 겨울이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더워요. 저 반팔 입고 왔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 나가서 놀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학생일 때는 그냥 면접 보는 게 일상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되게 새벽에 일어나면서 공부하고 이런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보다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이거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도 되게 안정적으로 받고 있고 생활도 되게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모티베이션을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모티베이션을 얻기가 좀 힘들구나
이래서 학교보다 직장인들이 되게 뭘 더 하는 게 되게 힘들구나를 이번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이 직장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 이러는데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Poster child, walking like Jesus. When all the stores are closed, you think of drowning out in your parents' pool. The water's freezing. It was September. I think I know you. I was here before the start of the storm. It's all around you now. You're coming back. Now you're coming back. 오늘 공부 끝.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가기 전에 밥 먹고 집에 가서 다시 조금 보고 자려고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일요일인 내일도 와서 조금 공부하고 가려고요. You want that glimmer? I should have told you that. Now more than ever, the broken pieces fit. Scars and confetti. 저는 면접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면접이 2시에 하나 있고 2시 반에 하나 있고 4시 반에서 5시 반까지 있습니다. 총 3개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떨려요. 인터뷰 너무 떨려요. 이렇게 회사 안에서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준비 중입니다. 곧 인터뷰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 잘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인터뷰가 끝났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고 인터뷰 마지막이 테크니컬 테스트랑 테크니컬 인터뷰 섹션이었는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많이 헤맸어요. 그래도 오늘 진짜 엄청 오랫동안 인터뷰 봤거든요? 지금 시간 봐요. 5시 반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인터뷰 봤고 굉장히 떨리고 모르는 게 나올까봐 되게 헤맸던 시간이었고 뭐 몰랐던 퀘스천도 있었어요. 테크니컬 퀘스천 봤을 때. 근데 일단은 인터뷰 마무리 잘 했다는 거에 만족을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일단 좀 쉬어야겠어요. 이제 퇴근을 하고 좀 릴렉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뭐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일단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고 얘기해요? 네.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요리하고 있는 박상덕이라고 합니다. 너에 대해 조금 알아야 되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야. 평상시에 너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이 있어? 솔직히 얘기하면 이진우 같은 스타일을 이제 추구하는 그 남성미 있는 그런 느낌. 이진우. 그래서 그 스위트홈에 나왔던 그 사람. 그런 느낌을 원한다고? 살짝 뭔가 조금 문양 있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느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문양 있는 거 입은 거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상남자 같은 스타일? 상남자 같은 스타일?
내가 조금 귀엽게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반대 이미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안경 얼마나 착용했지? 한 4년에서 5년? 안경을 되게 오래 쓰는 편이다, 그치? 하나 한 번 맞추면. 안경으로 스타일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네, 어떻게 그치, 보면. 안경을 착용을 할 때 보여지는 원하는 이미지가 있어. 데일리로 꼈을 때는 지적에도 보이고 뭔가 부드러운 느낌? 자, 그럼 내가 너한테 안경 스타일링을 해줄 건데 과연 스타일 변화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안경이 너한테 어울릴지 우리 상덕이 안경 스타일링을 하러 한번 가볼게요. 가볼게요. 자, 오늘 상덕이 안경 스타일링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제가 메탈테, 하금테, 투브릿지, 뿔테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들을 착용시켜 볼 거거든요. 먼저 메탈테를 안 어울리는 안경, 어울리는 안경을 바로 비교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메탈 안경 중에서 안 어울리는 안경.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사이즈가 작은 안경이긴 한데요. 이게 같은 둥근 테를 쓰더라도 얼굴형에 맞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몰려 보이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선이 조금 중심으로 가버리는, 옆에 얼굴 라인에 여백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면 얼굴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메탈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덕이 얼굴에 좀 안 맞는 안경이고요. 같은 메탈 안경이지만 상덕이가 이렇게 지금 둥근 메탈테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스타일 변화를 주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살짝 왜 움찔하죠? 아니요. 때리는 줄 알았어요. 평상시에 때리는 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리고 자, 좀 긴장 푸시고요. 긴장을 풀고 판토형으로 이렇게 위에 살짝 각이 들어가는 안경인데 밑에는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얼굴은 좀 갸름해 보이면서 약간 여기 판토 디자인으로 약간 포인트가 되는 그런 메탈 안경이에요. 이것도 한번 착용시켜 볼게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 작은 거 꼈을 때는 거의 독립운동가 느낌이었는데 지금이 갑자기 이제 세련되게 보이기 시작한. 상덕이는 얼굴 피부가 좀 하얀 편이라서 사실 실버 컬러처럼 좀 밝은 톤이 좀 잘 어울리는 피부톤을 가지고 있거든요. 블랙 이렇게 좀 진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은은하게 들어가는 이런 컬러가 좀 자연스럽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제품이 조금 더 얼굴형에 맞다는 거. 그 다음에는 하금테 안경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하금테는 전형적인 기본 하금테 안경이거든요. 자, 이런 거를 썼을 때 상덕이에게 어떤 느낌인지. 하금테는 좀 중후한 느낌을 주는데 상대적으로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목구비는 좀 또렷해 보이지만 좀 중후한 느낌을 주죠. 네, 맞아요. 같은 하금테라 하더라도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라인이 조금 얇게 들어가는 좀 클래식 버전 하금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착용해 보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죠. 좀 트렌디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 상대적으로 약간 위에 프레임이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상당히는 조금 더 얇은 그런 라인으로 써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투브릿지 약간 보잉 스타일의 안경을 보여줄 건데요. 이런 약간 투브릿지 안경이지만 약간 둥근 형태를 가진 메탈테거든요. 이것도 한번 써보면 상덕이는 약간 얼굴이 둥근 편이기 때문에 라운드형을 쓰면 좀 같이 상대적으로 좀 둥글둥글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느낌은 주지만 좀 둥근 느낌이 좀 커버가 되지는 않는 맞아. 그런 얼굴형인데 이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여기 투브릿지에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이라서 나쁘지는 않은데, 자, 여기에서 조금 각이 들어간 투브릿지를 한번 씌워볼게요. 자, 이렇게 각이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좀 세련된 느낌이 가미되면서 얼굴이 조금 더 샤프해 보이는, 이렇게 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갸름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골드 컬러를 착용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골드는 또 좀 고급스러움의 또 상징이니까 좀 그런 세련미가 확실히 도드라지죠.
그리고 상덕이처럼 얼굴이 둥글고 피부톤이 하얀 이런 분들이 좀 쓰면 안 되는 안경이 뿔테 안경인데요. 뿔테 안경을 한번 착용시켜 볼게요. 네. 먼저 둥근 거 먼저 착용시켜 볼게요. 어때요? 그런 어색한 웃음 뭐죠? 자, 이렇게 둥근 얼굴형에 라인이 굵고 막 투박하게 막 둥글게 들어가니까 좀 꺼벙한 느낌도 있고 좀 되게 공부 잘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좀 되게 순박해 보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좀 세련됨이랑 좀 거리가 먼 요즘 뿔테 안경이 유행하기는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상덕이 같은 이제 분위기를 가진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안경 스타일이고요. 그다음 각진 거 한번 써볼까요? 자, 이거는 각진 건데 각진 디자인이 얼굴은 조금 더 갸름해 보이긴 하고 좀 지적여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메탈테보다는 또 좀 진하고 좀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경을 한다 그러면은 상덕이는 메탈 안경이나 약간 스타일로 준다면 투브릿지 뭐 아니면 하금테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지적이고 클래식한 느낌을 연출하기가 좋은 스타일이에요. 저희가 그 메탈, 하금테, 투브릿지 그리고 뿔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좀 괜찮은 모델들 3개를 한번 뽑아볼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착용시켜 볼게요. 심리학자 이타입니다. 오늘은 상담 종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자 해요. 상담 종결은 일단 어떻게 정하나? 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상담 종결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상담 종결을 정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내담자의 원트가 있을 것 같아요. 내담자가 상담에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종결이 언제가 될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정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담자가 저는 지금 이 힘든 증상의 제거 혹은 증상의 감소를 원해요 라고 했을 때랑 증상도 증상인데 진짜 저를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랑 상담의 이제 횟수가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담자가 상담에서 어디까지 가고자 하느냐를 바탕으로 상담의 회기를 대략적으로 정해서 종결 시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수정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처음에는 증상 제거만을 위해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꼭 다루고 가야 될 작업이 나한테 남겨져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더 하시고 이건 이제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수정 보완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담자가 현재 심리적 어려움의 고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가를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경증적인 수준을 넘어서 환청이나 환시라든지 이런 정신증적인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 위기에 처해져 있는 내담자인가 이러한 것들도 평가를 해보는 거죠. 아니면 뭔가 자살이라든지 그러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내담자인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그런 위기가 높다면 상담이 조금 더 이제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안내를 해주고 협의해 가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상담사가 이제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성격적인 문제로 굉장히 굳어져 있는 내담자인 경우 그런 성격 구조적인 부분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있는 성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상담 회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내담자의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내담자분들도 계시고
상담 작업을 하기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내담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회기 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떠세요? 이제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면 사실은 뭐 제가 정제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정도 회기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내담자분이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내담자 경제적 상황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뭐 10회기 내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봅시다 라고 목표를 어느 정도 조금 수정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하나를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담 종결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될 거다라는 거는 상담 초기에 일단 합의를 하게 되고 중간중간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상담사와 내담자가 협의해서 결정되고 상담사가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상담이 끝나고 난 후, 종결 후에 내담자와 상담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내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사와 만나서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위로받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혼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혼자서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은 정말 어디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나눴던 굉장히 깊은 관계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에 대한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렇게 내담자가 종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종결을 위한 세션을 꼭 가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담을 툭 그만 나오시면 그 상담의 이제 마무리가 잘 안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꼭 안내를 해드리고요. 보통 종결 세션도 이렇게 한 2회기, 3회기 이렇게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결을 우리가 이제 몇 회기 뒤에 하기로 하자 합의를 하면 그 다음 회기부터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어떠한 걱정들이 드는지, 상담에서 도움받았던 건 뭐였는지, 아쉬운 건 뭐였는지, 다음에 상담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떠한 과제들이 나에게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에 종결을 하게 됩니다. 종결을 하면 완전히 상담사의 관계가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저도 이렇게 내담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도 연락도 많이 오시고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종종 메일이나 이렇게 문자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기쁘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상담사는 어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새 드는 생각은 상담사라는 직업이 누군가를 계속 떠나보내는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냥 이렇게 기쁘지만은 않죠. 기쁘기도 정말 기쁜데 이제 우리가 잘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탁 걸어 나가는 거를 보면 되게 보람도 느끼고 기쁘면서도 또 상담사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떠나보내는 그러한 정서들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들도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상담사라는 직업이 가진 이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상담사가 이제 소진 관리를 잘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내담자분들은 상담사가 이렇게 상담이 끝나면 내담자를 이제 싹 잊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은. 그냥 오래도록 생각이 문득문득 계속 나요. 그 내담자는 잘 지내고 있을까? 제가 상담이 잘 마무리가 됐든 안 됐든 항상 그 상담에 대한 아쉬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까? 그렇게 계속 이제 반추를 해보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내담자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사라면 이때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죠? 혹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상담사분도 이렇게 나랑 종결하면 슬플 텐데 종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떠나보내는 마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가
상담사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종결 시점이 되면 문을 잘 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행하는 메이입니다. 지금 저는 인도 조드푸르에 있습니다. 이게 꼭 영화 속 모니터 같아. 여기 이렇게 모니터. 김종욱 찾기 보고 있는 것 같아. 슝.